자, 지난번엔 369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제나 이 세 유형이 기본이에요. 이 유형들을 알아야 그 다음 유형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유형 369가 어떻게 조합되어 2차 유형의 캐릭터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4번과 5번의 경우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난이도가 좀 있어요. 이 영상을 이해하려면 당연히 MBTI는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애니어그램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는 게 도움이 됩니다. 9번은 ISFP의 무해한 이미지, 6번은 ISFJ 또는 INFJ의 난해한 이미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3번은 뭐라고 했죠? 딱히 고정된 이미지가 없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성격이라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미지가 뚜렷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공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이미지가 뚜렷해지거든요. 3번의 입장에서 표현하자면 그래, 이게 나야.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9번이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것과 비슷하고요. 6번이 자기가 뭘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르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걸 애니어그램에서는 본능, 사고, 감정이라고 했죠. 9번은 본능이, 6번은 사고가, 3번은 감정이 비어있는 거예요. 제가 애니어그램 얘기하면서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유가 용어 때문에 그래요. 예컨대 6번을 보고 사고가 비어있다고 말하면 내 머리가 비었다는 얘기야? 내가 생각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본능, 사고, 감정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념에 익숙하지 않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사고가 비어있다, 감정이 비어있다, 본능이 비어있다, 이런 말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개념이에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369가 그래요. 자, 보세요. 비어있다는 말이 진짜로 없다는 얘기일까요? 그럼 9번은 본능이 없을까요? 6번은 사고가 없을까요? 그리고 3번은 감정이 없을까요? 그럴 리가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 9번은 마치 자신이 본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고요. 6번은 마치 사고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3번은 마치 감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비어있는 부분을 메꾸기 위해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두 가지를 동원해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9번은 사고, 감정을 동원해서 비어있는 본능을 채우려고 하고요. 6번은 감정, 본능을 사용해서 비어있는 사고를 채우려고 하죠. 그리고 3번은 사고, 본능으로 감정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애니어그램 얘기만 계속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MBTI로 이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9번이 ISFP 이미지라고 했잖아요. EFP 이 사람은요, 참 순한 사람이 많아요. 그냥 남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남이 짜장면 먹자면 그래 그러죠. 남이 돈가스 먹자면 그것도 괜찮지.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폭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그렇게 남이 정해준 메뉴만 먹다가 어느 날 전날 밤 자기 전에 봤던 먹방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순댓국이 어떠냐고 했더니 상대가 싫은데 이러면서 순댓국이 먹고 싶으면 너 혼자 먹으라고 했거든요. 자긴 따로 먹겠다면서. 그래서 야, 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난 지금까지 네가 먹자는 대로 계속 먹었는데.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고요. 혹은 그래 알았어. 돈가스 먹자 그래. 이러면서 그냥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비슷한 얘기 ISFP 편에서도 했고요. 9번 설명할 때도 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9번이든 EFP든 혹은 다른 무슨 유형이건 간에 모든 사람은 원래 자기가 뭘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난 그런 게 없는데요. 욕심도 없고 욕망도 없어요.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괜찮아. 난 상관없어요. 자, 이건요,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게 애니어그램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본능, 말하자면 식욕, 성욕, 수면욕 같은 생존 본능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자기와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9번이 그런 사람이고요. 4번과 5번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어쩌면 9번보다 더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9번은 종교, 4번은 예술, 5번은 과학, 이렇게 연결됩니다. 종교, 예술, 과학 분야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요, 대체로 현실 감각이 둔한 편이에요. 현실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남들만큼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돈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무시한다든가, 본인은 세속적인 욕망 따위와는 무관한 존재처럼 여긴다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자, 애니어그램 도형을 볼게요. 4번, 5번 포인트는요, 9번 포인트의 반대편에 위치하죠. 이렇게 주유형 포인트와 주유형의 반대편에 위치하는 포인트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걸 혼입연이라고 하고요. 이 세 가지 포인트 각각에 해당하는 유형들은
포인트는 어떤 공통점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좀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이 포인트에 대한 건데요. 포인트와 유형은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유형은 실제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말하자면 사람의 성격을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거죠. 근데 포인트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인격에 9가지 포인트가 다 있는 거예요. 1번 유형이든 2번 유형이든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유형 각자 모두 9가지 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다만 그 포인트 중에 뭐에 꽂히느냐에 따라서 유형이 구분되는 거예요. 이걸 애니어그램에서는 고착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9번이라면 애니어그램 도형상의 9번 포인트가 내가 아니고요. 9가지 포인트 모두 다 나한테 있는데 다만 나는 9번 포인트에 고착되었기 때문에 9번 유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 도형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나라는 뜻입니다. 다만 고착된 포인트가 뭐냐에 따라서 유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제대로 알려면 내 유형만 알면 안 되고 9가지 유형을 다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9가지 유형이 아니라 9가지 포인트를 말하는 거죠. 왜냐면 그 9가지 포인트가 다 나한테 있기 때문에. 특히 주유형 369는 익숙해져야 합니다. 369 포인트는 3번 유형, 6번 유형, 9번 유형하고만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2차 유형 하나하나가 다 이 369 포인트가 조합되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만 유형마다 다르게 조합될 뿐이에요. 근데 4번과 5번을 볼게요. 자, 좀 어렵죠? MBTI 얘기로 잠시 환기해 보겠습니다. 4번의 대표 MBTI 유형은 딱 정해져 있어요. 바로 INFP입니다. 그런데 INFJ 4번도 상당히 많고요. 의외로 INTP 4번도 꽤 있습니다. INTP 중에는 T와 F의 차이가 크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인팁 중에 4번이 꽤 있습니다. 사실 인팁은 5번이 많죠. 그리고 INFP 중엔 9번도 꽤 많은데 하지만 일반적으로 4번은 INFP의 이미지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5번의 이미지는 INTJ로 보면 돼요. 아까 INTP도 5번이 많다고 했죠. 그리고 ISTJ도 5번일 수 있는데 1번 ISTJ도 꽤 많고요. ISTP도 5번일 수 있는데 9번 ISTP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INTJ라면 5번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대충 4번과 5번의 이미지가 어떤지 감이 오시죠? 4번은 INFP, 5번은 INTJ 이미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다시 애니어그램 도형을 보겠습니다. 애니어그램은 직권의 인간학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보면 바로 보이는 거에 집중해야 합니다. 4번, 5번 포인트의 위치가 어디죠?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 정신의 깊은 부분을 터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9번 포인트는 표면에 있어요. 현실과 직접 접하는 부분이죠. 만약 9번 포인트에서만 산다면 깊은 생각은 잘 안 한다고 보면 돼요. 감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죠. 자, 이 포인트들은요, 혼입이한 4번, 5번, 9번 이 세 유형이 다 공유하고 있는 지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4번 유형도 5번과 9번 포인트를 갖고 있고요. 5번 유형도 4번, 9번 포인트를 갖고 있고 그리고 9번 유형도 4번, 5번 포인트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차이점이 뭐냐면 9번은 9번 포인트에 4번은 4번 포인트에 5번은 5번 포인트에 고착되어 있다. 그냥 이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특성을 갖는 거예요. 4, 5, 9 혼입이안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서는 걸 싫어해요. 애니어그램 4번, 5번, 9번 유형인 사람들이 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혼입이안 그룹을 withdrawn이라고 합니다. 물러나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움츠림형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4번 INFP, 5번 INTJ, 9번 ISFP. 자, 좀 감이 오시죠? 이들이 바로 withdrawn입니다. 자, 이들이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잘 안 보입니다. 현실 세계가 뭐예요? 애니어그램 도형 상단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인프피나 인티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사람들은 생각을 깊게 하지 않지? 사람들은 대부분 피상적인 것 같아. 별 의미도 없는 대화를 왜 하는 거지? 자, 그런데요, 현실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현실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난 세계, 표면 세계입니다. 인프피나 인티제 본인이 깊이 잠수한 상태에서 그걸 올려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정작 그 표면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 인프피나 인티제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그냥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본능 포인트 8, 9, 1이 표면이잖아요. 근데 4번 INFP, 5번 INTJ 이 사람들은 그 중에서 9번 포인트를 쓰고 있는 겁니다. 9번 포인트는요, 본능 제로 포인트예요. 9번은 본능이 비어있다, 가려져 있다, 이런 말 했죠. 이렇게 비어있는 포인트를 본능 포인트로 쓰고 나머지 4번, 5번 포인트는 깊은 부분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표면에
평면에 접하고 살아가는 8번 또는 1번의 눈에는 대략 N티제, S티제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눈에는 4번이나 5번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로 보이곤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결과가 없으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4번, 5번을 인정하는 순간은 4번 인프피가 쓴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거나 혹은 5번 인티제 과학자가 노벨상을 타거나 이럴 때입니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올 때 그제서야 이 친구 대단한데? 하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자, 4번, 5번이 혼입이 안에서 9번 포인트를 사용하는 얘기를 했죠. 이번엔 이들이 3번과 6번 포인트를 사용하는 얘기를 할게요. 주유형 369가 조합되어 4번, 5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맛배기만 보여드립니다. 제대로 하려면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는 4번과 5번이 갈려요. 5번은 3번 포인트를 사용하고요. 4번은 6번 포인트를 사용합니다. 먼저 5번부터 할게요. 아까 5번은 4번, 9번과 함께 혼입이한 그룹으로 묶인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5번은 1번, 3번과 함께 하모닉 그룹으로 묶이는 겁니다. 이 그룹을 능력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때 5번은 3번 포인트를 사용하는데요. 3번은 뭐가 비어있다고 했어요? 감정이 비어있다고 했죠. 그래서 5번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을 배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성향을 갖습니다. 혼입이 아닌 평소 모습이라면 하모닉은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말하거든요. 결과적으로 5번은 평상시에 9번과 비슷한 모습이 문제 상황에서는 3번과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MBTI식으로 말하자면 INTJ는 평상시엔 나서지 않지만 문제가 생기면 냉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엔 4번입니다. 4번은 위기 상황에 6번, 8번과 함께 하모닉 그룹으로 묶이는데요. 이 그룹을 반응 그룹이라고 해요. 이때 4번은 6번 포인트를 사용하는 거죠. 6번은 사고가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감정적인 말이나 행동이 나오곤 합니다. 이게 짜증이나 신경질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좋게 해석하자면 순수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손익을 계산하거나 이런 거 없이 투명하게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4번은 평상시엔 9번과 비슷한 모습이 문제 상황에서는 6번과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MBTI로 해석하자면 INFP는 평상시에 자신을 잘 표현하지 않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솔직한 자기 감정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MBTI 캐릭터로 설명하니까 이해가 좀 되시나요? 여기서 ISFP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확실히 감이 올 거예요. EFP는 9번이 많다고 했죠. 9번은 어떠냐면요. 그냥 9번의 방식이 계속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9번, 유사시에도 9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방식이 계속되는 사람들이 주유형들이에요. 그래서 9번은 평상시에도 순둥순둥하고 문제가 생겨도 그냥 별일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날개 때문에 살짝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죠. 9W8은 갑자기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고 9W1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만 지나면 또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만약 이런 날개도 없는 찐 9번이라면 웬만하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ISFP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5번이 9번, 3번 포인트를 어떻게 쓰는지 얘기했고 4번이 9번, 6번 포인트를 어떻게 쓰는지 얘기했죠. 그럼 5번에겐 6번 포인트, 4번에겐 3번 포인트를 어떻게 쓰느냐가 남았어요. 그렇죠? 이에 대한 설명은 그냥 5번 자체가 6번의 변형이고 4번 자체가 3번의 변형이라는 말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번의 본질은 6번, 7번과 같은 사고 유형, 4번의 본질은 3번, 2번과 같은 감정 유형이라는 거죠. 그 부분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6번처럼 길을 잃은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게 성격의 근원이고 4번은 3번처럼 타인의 반응이 결핍되어 자아상이 흔들리는 게 성격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4번은 평상시에 9번처럼 보이고 유사시에 6번처럼 행동하지만 본질은 3번인 사람이다. 5번은 평상시에 9번처럼 보이고 유사시에 3번처럼 행동하지만 본질은 6번인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2차 유형은 주유형 369가 서로 다르게 조합된 캐릭터들이다 라는 말이 이 얘기예요. 이전에 3번, 6번, 9번 얘기를 했죠. 3번은 감정이, 6번은 사고가, 그리고 9번은 본능이 비어있다는 묘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감정 유형이지만 때로는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6번은 사고 유형이지만 사고가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고 그리고 9번은 본능 유형이지만 마치 본능이 없는 것처럼 말하곤 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감정이 비어 있는데 왜 감정형일까요? 어렵다. 예.
어렵죠. 사실 주유형을 알아야 2차 유형을 아는 건데, 왜냐면 주유형 369가 서로 다르게 조합된 유형들이 2차 유형 142857이니까.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유형이 2차 유형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유형에서 2차 유형으로 갔다가 다시 주유형을 봐야 돼요. 댓글 다신 분처럼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왜 감정형이냐고. 이런 의문을 갖고 계속 봐야 합니다. 주유형의 모순적인 면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냥 직관적으로 딱 보면 감정 유형, 사고 유형, 본능 유형으로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별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바로 2번, 5번, 8번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2차 유형 중에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4번, 7번, 1번입니다. 자, 이 6가지 2차 유형 중에서 오늘은 사고 유형과 감정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2번 유형은요, 그냥 감정 유형이에요. 감정이 없는 것 같은데 감정형이다. 이런 애매한 타입이 아닙니다. 보면 바로 감정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MBTI로 말하자면 F형인 거죠. 물론 MBTI에서 말하는 감정과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감정이 다르죠. 그리고 MBTI에서 말하는 사고와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사고가 다르고요. 하지만 어쨌든 관련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특히 2번 유형이거나 5번 유형이라면 MBTI에서 감정형이면 애니어그램도 감정형, MBTI에서 사고형이면 애니어그램도 사고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ESFJ, ENFJ 중에 2번이 많고요. 두 유형 중 딱 하나만 꼽으라면 ESFJ 유형입니다. MBTI가 ESFJ면 2번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리고 ISFJ 중에도 2번이 꽤 있습니다. EFJ는 6번의 이미지라고 했죠. 근데 2번 EFJ도 많아요. 하지만 어쨌든 2번을 잘 모르신다면 ESFJ 이미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유형인데요.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INTJ 이미지이다 고 했습니다. INTJ 외에 INTP, ISTP, ISTJ 중에도 5번이 꽤 있지만 특히 INTJ 중에 5번이 많다고 했어요. 자, 2번은 ESFJ 이미지, 5번은 INTJ 이미지. 어때요? 완전히 정반대죠? 예, 맞아요. 그래서 2번과 5번은 잘 안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번은 F, 그리고 5번은 T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극 F, 극 T도 많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2번 중에 극 F인 사람들이 많고 5번 중에 극 T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애니어그램 도형을 보시면 2번과 5번을 연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 8, 5 삼각형이 나오죠. 원래 2번에서 8번으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8번에서 5번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5번에서 2번으로 가는 게 아니라 7번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2번과 5번은 만나지 못해요. 자, 1을 7로 나누면 0.142857, 14287 이렇게 무한 소수가 나옵니다. 계산기 있으면 한번 두드려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 다음에 2, 8, 5 나오고 그 다음 7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2번과 5번은 만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와 비슷한 관계가 7번과 4번인데요. 이 둘도 만나지 못하죠. 근데 2번, 5번 관계가 더 어렵다고 봅니다. 자, 도형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2번은 위에 있고 5번은 아래에 있죠. 이걸 인간 정신의 표면과 시면에 비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은 2번에 비해 깊이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반면 인간관계의 넓이는 2번 쪽이 훨씬 큰 편입니다. 2번이 좀 더 상식적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상식이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2번은 오른쪽에 있고 5번은 왼쪽에 있죠. 언제나 오른쪽이 기준이에요. 왜?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보다 훨씬 많잖아요. 올은을 말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도 하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right side, right hand, right 옳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2번은 오른쪽 위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5번은 왼쪽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감이 좀 오세요. 2번은 상식적 다수, 5번은 비상식적 표현이죠. 그렇죠. 괴짜라고 할게요. 괴짜인 소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비상식적이라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5번 중엔 훌륭한 과학자도 많지만 기인도 많거든요. 쉽게 말해 천재도 많지만 라이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MBTI 얘기를 해볼게요. 이전에 제가 ESFJ, ISFJ 이 두 유형이 전통적 사회 규범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보통 SJ를 전통주의자라고 하죠. 그런데 SJ 중에서도 SFJ가 STJ보다 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F가 T에 비해 좀 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더 사회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유형 FJ와 IFJ도 좀
좀 차이가 있어요. FJ 쪽이 더 사회성이 크겠죠. 외향적이니까. 그래서 ESFJ야말로 전통적 사회 규범에 가장 충실한 유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INTJ는 NT 그룹에 속하는 유형이죠. 데이비드 크러쉬는 SJ를 에피메테우스, NT를 프로메테우스라고 했어요. 자, 이름이 비슷하죠? 둘 다 땡땡 메테우스잖아요. 이 메테우스라는 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에피, 프로는 뭘까요? 에필로그, 프롤로그 들어본 적 있죠? 책에서 본문 앞에 나오는 글을 프롤로그라고 하고 본문 뒤에 나오는 글을 에필로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라는 뜻이고요. 에피메테우스는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 이라는 뜻이에요. 의역을 하자면 프로메테우스는 남들보다 먼저 알게 된 사람, 에피메테우스는 돌아보고 반성하는 사람, 대략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피메테우스, SJ가 보기에 프로메테우스 NT는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고요. 반대로 NT가 보기에 SJ는 너무 고리타분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봐도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과 5번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이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극 F와 극 T의 충돌 비슷하게 된다는 거죠. F와 T가 어떻게 엇갈리게 된다고 했죠? 일단 F가 T의 언행에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F는 T에게 그걸 제대로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면 F는 T가 아니기 때문이죠. T의 방식대로 설명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이런 말을 할 뿐입니다.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이런 반응의 T는 내가 뭐라고 했는데 혹은 왜 기분이 상한 건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T 입장에서는 진짜 몰라서 물어본 것일 수도 있는데 F는 T의 이런 태도가 더 기분 나쁜 거예요. 한 대 쳐놓고는 모른 척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불쾌함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럼 T는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왜 화를 내는지, 왜 짜증을 내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엔 별거 아닌 걸로 시작한 건데 몇 마디 오고 가면서 막장으로 가는 고속 열차를 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제2유형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거로 딱 결정을 내버리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T는 논리고 F는 공감이에요. T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면 말이 안 통하는 거고요. F는 공감이 안 되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이건 진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린다면 관계가 그냥 딱 거기까지인 거죠. 보통 F는 T에 비해 마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2유형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TJ만 그런 게 아니라 FJ도 맺고 끊는 게 정확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번과 5번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말하자면 확실한 F, 확실한 T가 많다는 거고요. 게다가 제2유형이 많다는 겁니다. FJ와 TJ의 관계라는 거죠. 근데 7번과 4번은 좀 달라요. 일단 T유형, F유형이 2번, 5번만큼 확실하지 않고요. 그리고 J유형보다는 P유형이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7번은 애니어그램으로 보면 사고형이죠. 근데 MBTI F유형도 많아요. ESTP, ESFP, ENTP, ENFP 다 7번이 가장 많은 유형들입니다. E팁, N팁만 7번이 많은 게 아니라 FP, MFP도 7번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MBTI는 F 감정 유형인데 애니어그램은 사고 유형인 사람들도 아주 많다는 거죠. 게다가 다 P 유형들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네 유형이면 무조건 7번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7번이라면 무조건 이 네 유형 중 하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7번 중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의 경우 지난번에 했었죠. INFP 이미지이다 이 얘기 했잖아요. 근데 INTP 중에도 4번이 꽤 있다고 했어요. MBTI는 T, 사고형인데 애니어그램은 감정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4번, 7번은 MBTI와 애니어그램의 사고, 감정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P유형들이 많습니다. 물론 4번 중엔 INFJ도 많지만 역시 대표 유형은 INFP로 봅니다. 자, 정리하자면 애니어그램에서 가장 확실하게 감정형의 특징이 나타나는 유형은 2번, 그리고 사고형의 특징이 나타나는 유형은 5번이라는 겁니다. 반면 4번의 경우 매우 지적으로 보여서 감정형이 맞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사고형으로 분류된다는 거에 의아해하는 7번이 상당히 많아요. 본인은 감정이 아주 풍부하다고 느끼곤 하거든요. 주변에서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래도 본질상 4번은 감정형이고 7번은 사고형이에요. 참, 애니어그램이 어렵죠. 자, 어쨌든 그래서 4번과 7번의 관계는 2번과 5번의 관계만큼 어렵지는 않다고 보는 거예요. T와 F가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극
T와 극 F는 적은 편이라는 거죠. 게다가 P라서 J만큼 관계를 맺고 끊는 경향이 크지 않습니다. MBTI로 보면 ESFJ, INTJ 관계보다는 ESTP, INFP 관계가 그나마 좀 수월한 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깊게 들어가면 이 관계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가끔씩 자신이 4번인지 7번인지 헷갈리는 분들을 보는데요. 근데 알고 보면 이 두 유형은 아주 다릅니다. 물론 애니어그램을 잘 모르면 헷갈릴 수 있죠. 둘 다 뭔가에 푹 빠지는 경향이 있고 극단적으로 행동하거나 빡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면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7번은 거의 언제나 흥분 상태인 경우가 많고요. 4번은 뭐랄까 어떤 슬픈 음악이 BGM으로 깔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구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전에 MBTI에서 T와 F의 차이를 애니어그램의 사고형, 감정형의 차이와 비교해서 설명했는데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사고, 감정은 MBTI에서 말하는 사고, 감정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INTP인데 애니어그램으로는 4번이라든가 그리고 ESFP인데 7번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MBTI로는 T인데 애니어그램으로는 감정형이거나 MBTI로는 F인데 애니어그램은 사고형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TF 점수가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극 T이거나 극 F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TF 지표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다면 NS 지표가 기울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어쨌든 두 지표 중 하나는 기울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INTP가 4번이라면 N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ESFP 7번이라면 S 성향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MBTI N과 S의 차이를 애니어그램에서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방금 INTP 4번은 찐 N, ESFP 7번은 찐 S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리서는 애니어그램 유형을 융의 8가지 심리 유형과 대응시키면서 4번을 내향적 직관형, 7번을 외향적 감각형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럼 외향적 직관형도 있겠죠. 바로 8번이고요. 그리고 내향적 감각형도 있어요. 9번입니다. 정리하자면 N의 경우 외향적이면 8번, 내향적이면 4번 이렇게 되고요. S의 경우 외향적이면 7번, 내향적이면 9번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건 8번이면 무조건 N이거나 혹은 9번이면 무조건 S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위 유형과 발달 수준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크게 볼 때 대체로 그렇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먼저 N, 직관형부터 볼게요. 이 직관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상대적으로 정확성은 부족할 수 있지만 넓은 시야로 큰 그림을 보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요. 자, 그런데 왜 하필 외향적 직관형이 8번과 연결될까요? 자, 이 8번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면 대략 ENTJ, ENTP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ESTJ, ESTP 중에도 8번이 꽤 있습니다. 다 ET 유형들이죠. 좀 생캐들이 많아요. 사실 8번과 딱 맞아떨어지는 MBTI 유형은 없는 것 같은데 그나마 ET 유형 이미지와 가깝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굳이 한 유형을 정하려면 ENTJ예요. 이전에 제가 ENTJ 설명할 때 NTJ 리더십은 주로 전시 상황에서의 리더십을 의미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애니어그램 8번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8번을 리더, 도전자라고도 하고 전사, 보스, 두목이라고도 하거든요. 한마디로 싸움을 빼면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이 8번이에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외향적 직관형이 8번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싸움에서 이기려면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지엽적인 거에 너무 집착하면 지는 거예요. 언제나 전체를 보면서 우선순위가 뭔지를 따져야 합니다. 바둑에서 국지전 승부는 내주더라도 대마를 놓치면 안 되죠. 몸으로 하는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기술과 힘, 상대의 강점과 약점, 지형, 지물 이런 걸 다 고려해야 이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시 말해서 1대1 맞짱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병사가 동원되는 군대 전투도 다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전체 판세를 끊임없이 읽어야 하죠.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래야 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이 8번입니다. ENTJ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ENTP 중에도 8번이 꽤 있는데 상대적으로 충동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과 더 자주 부딪히는 편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심이 많아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 특히 윗사람들과 불편한 관계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런 성향을 충분히 의식하며 행동하지 않으면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 쉬워요. 자, 이렇게 외향적 직관형이 8번이라면 내향적 직관형은 왜 4번 유형이 될까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번의 대표 유형은 INFP인데요. INFP 외에 INFJ 그리고 INTP도 4번일 수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에서 4번의 이름은 개인주의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개인주의자는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의미와는 좀 달라요. 개인주의
개인주의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느낌은 동양 문화권 특유의 공동체 중심적 시각 때문이죠. 사실 서양에서 말하는 개인주의는 뉘앙스가 많이 달라요. individual이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보면 divide, 나누다, 나누어지다의 뜻이죠. 여기에 부정을 의미하는 접두어 in이 붙어서 더 이상 나뉘어지지 않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더 이상 나뉘어지지 않는 존재가 개인이라는 거예요. 개인주의자는 타인과 구분되는 나로서 온전히 존재하는 사람인데 이때 나는 하나의 구분된 전체예요. 그렇죠. 왜 인간은 소우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가장 어울리는 유형이 4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역시 언제나 전체를 보려는 성향이 있는데요. 이 말이 좀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4번 INFP가 전체를 본다는 게 왜냐하면 얼핏 주변 상황과는 무관하게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거든요.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전체를 본다고 하는 거냐면요. 그 전체가 사실은 자기 자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구분된 나, 타인과 구분된 나를 가장 뚜렷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만의 세계, 맞아요. 다만 그 세계가 따로 구분된 하나의 전체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계속 보려고 하는 사람이 4번이에요. 보통 4번은 완벽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이때 4번이 말하는 완벽이란 뭔가를 실수 없이 정확하게 하는 그런 완벽과는 좀 다른 의미예요. 뭐랄까 좀 더 멋지고 좀 더 근사한 흠이 없는 자기 자신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따로 떨어진 별개의 존재라는 걸 계속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질이 예술과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보통 예술가들이 그러잖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건데 그걸 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해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다가 진짜 자기 마음에 드는 게 나오면 그걸 그렇게 또 좋아합니다. 예술 작품은 그 자체가 구분된 하나의 세계라고 할 수 있죠. 한 폭의 그림, 한 곡의 노래, 한 줄의 시, 한 권의 소설은 자체적으로 완결된 하나의 세계입니다. 자,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그걸 창조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데에서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4번의 예술은 일종의 자기 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을 자식 대하듯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죠. 자, 그리고 S, 감각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냥 SP 그룹을 떠올리시면 돼요. ESFP, ESTP, ISFP, ISTP 이 네 유형이죠. 크러쉬는 SP 그룹을 디오니소스라고 했는데요. 술의 신이죠. 쾌락주의자 성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애니어그램에서는 7번이 쾌락주의자예요. 윌소는 외향적 감각형을 7번에 대응시켰는데요. 그럴듯합니다. 실제로 외향 SP인 ESFP, ESTP 중에 7번이 많아요. MBTI에서 가장 잘 노는 유형들이죠. 애니어그램에서 가장 잘 노는 유형 역시 7번입니다. 근데 7번을 감각형으로 한정시키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ENFP, ENTP 중에도 7번이 상당히 많거든요. 원래 이 두 유형은 외향적 직관형으로 8번에 해당되는데 실제로는 8번보다는 7번이 더 많은 걸로 보입니다. 물론 8번도 있죠. ENTP 8번은 꽤 있고요. ENFP 8번은 좀 드물지만 있습니다. 가수 이효리 씨가 ENFP 8번이라고 하죠. 원래 ENFP 캐릭터가 좀 다양한 편이에요. 7번 중엔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많은데 주로 노는 쪽으로 그런 편이에요. 못하는 게 없는 거죠. 온갖 스포츠를 즐기면서도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게다가 말까지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라면 7번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보통 생각이 그렇게 깊은 편은 아닌데 근데 속도는 대단히 빠른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이게 7번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7번은 어떤 생각이 들면 바로 행동으로 들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실행력이 남다른 거고요. 다르게 보면 신중함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롤러코스터 인생이 되기 쉬워요. 엄청나게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실수로 날아가는 연예인 중에 7번이 많습니다. 성격이 낙천적이어서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돌아오곤 하지만 간혹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7번은 이렇게 생각에서 행동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각종 시행착오를 통해 어느 정도 자제력을 갖게 된 7번이 많죠. 7번이 속도를 줄일 수 있게 되면 생각에도 깊이가 생겨납니다. 심지어 지혜롭다, 현명하다는 말까지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향적 감각형은 9번에 대응한다고 했죠. 디오니소스 SP형 중 내향형인 ISFP, ISTP와 확실히 관련이 있어요. 이전에 9번이 ISFP 이미지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ISTP의 경우 5번이 많은데 9번 ISTP도 꽤 있습니다. 보통 9번을 쾌락주의자라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쾌락주의자 같은 면이 있습니다. 9번은 본능형인데 처음 보면 별로 본능형 같지 않아요. 근데 9번을 좀 더 깊이 알게 되면 어떤 원초적인 면이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근데 같은 위드론인 4번이나 5번과 비교해 보면 일단 첫인상은 비슷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9번은 생각에 빠지거나 감성에 젖더라도 배가 고프면 일단 밥부터 먹어야 되고요. 졸리면 잠부터 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확실히 다른 점이에요. 대체로 귀차니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종류의 게으름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쾌락이에요. 그렇죠. 9번은 7번처럼 노는데 진심인 사람처럼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노는 데에는 매우 진심인 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놀러 나가는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일하는 걸 좋아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더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귀차니즘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도 9번은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영향도 잘 받습니다. 그래서 분위기에 자극받아서 흥이 생기면 깜짝 놀랄 만큼 잘 놀기도 해요. ISFP의 특징과 비슷하죠. 실제로 9번 중에 EFP가 많아요. 그리고 9번도 7번처럼 딱히 감각형이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아까 INFP가 4번의 대표 이미지라고 했잖아요. 확실히 ENFP 중에 4번이 많습니다. 근데 ENFP인데 9번인 사람도 꽤 있어요. 감각형 ENFP, 직관형 ENFP 다 9번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MBTI의 N과 S의 차이를 애니어그램으로 해석해 보았는데요. 엄밀히 말해서 MBTI 유형과 애니어그램 유형은 별개예요. 무슨 정해진 공식처럼 ENFP면 4번, ENFP면 9번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전형적으로 흔한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요. 개인별로 아주 다양한 MBTI 애니어그램 조합이 나올 수 있습니다.